여러분 애플 사이다 비니거 들어보셨나요? 줄여서 에사비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과로 만든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를 먹으면 혈당 조절,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조절, 또 장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에사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식초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장점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과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 식초를 먹으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과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식초는 혈당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를 먹으면 공복 혈당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가 덜 발생하도록 해줍니다. 공복 혈당을 알아본 7개의 논문 중에서 7개 논문 전부에서 사과 식초 한두 스푼을 물에 타서 먹었더니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소장까지의 음식의 이동과 포도당 분자의 흡수를 늦춤으로써 공복 혈당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것은 3가지의 논문 중에서 2가지의 논문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는 것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고탄수화물 식사에 사과 식초를 넣어서 먹었더니 인슐린의 민감성이 20%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저탄수화물 식사에 사과 식초를 넣어서 먹었더니 그 효과가 적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 식초는 사과 식초를 3달 정도 먹게 되면 1kg에서 2kg의 체중을 더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과 식초를 점심에 한 스푼 15cc 정도를 물 250cc 정도에 태워서 먹고 저녁에 사과 식초 한 스푼 15cc를 물 250cc에 태워서 먹었더니 하루 섭취 칼로리가 200칼로리 정도로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3달 뒤에 체중이 1kg에서 2kg 정도가 더 빠졌습니다. 이 논문들을 잘 보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과 식초를 먹던지 평소대로 식사를 하면서 사과 식초를 먹든지 모두 사과 식초를 먹으면 사과 식초를 먹지 않은 경우보다 1에서 2kg 정도가 더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사과 식초를 먹으면 간식을 적게 먹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더 허기짐을 발생시키고 또 단 것들이나 간식들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사과 식초를 먹었더니 식사 후 3시간 후까지 식욕이 가장 많이 억제되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식욕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 식초는 식사 후 3시간 정도 후까지 간식을 안 먹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의학 저널에 특별히 사과 식초가 체중 감량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게재되었는데요. 사과 식초를 매일 15cc 정도씩을 먹고 다이어트 일기를 쓰게 하고는 식사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식초를 먹은 사람들은 3달 만에 77kg에서 70kg으로 체중이 빠지면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되었습니다. 사과 식초를 안 먹은 위약군에서는 체중 감량이 안 되었던 것이죠. 왜 이 논문에서만 특별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과 식초의 체중 감량 효과는 3달에 1, 2kg 정도만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아직은 모든 논문에서 의미 있는 수치로 많은 체중 감량을 빼는 것에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 식초의 다이어트의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과 식초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먹는다면 이 먹은 것과 활동한 것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과 식초를 먹으면 내장 지방이 빠지는 것을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사과 식초를 먹었을 때 체중 감량이 1kg 정도만 되었다는 이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연구들에서도 내장 지방만큼은 모두 확실히 감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낮아지면서 인슐린이 덜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덜 분비되면서 지방 합성도 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의 감소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니까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는 사과 식초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식초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LDL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축적이 되어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두꺼워진 혈관벽으로 인하여서 혈관이 좁아지면 이 원활한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또 혈압도 높아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다시 빼내서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사과 식초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9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사과 식초를 먹는 것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모든 논문에서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 식초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위산 조절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과 식초의 산이 위에서 산을 덜 생성하도록 자극한다고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의과대학의 한 소화기 전문의 선생님이 뉴욕타임즈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초가 소화기 건강에 대한 좋은 연구도 없고 위에 산을 첨가하는 것이 위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들은 이러한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위의 인터뷰 내용에 100% 동의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우리의 위의 염증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의 과다 분비와 산도의 증가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기전인데 여기에 산성인 사과 식초를 자주 드신다면 위의 산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이 내시경을 볼 때 식초류를 자주 드셔서 위염과 식도염이 심해진 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정보로 위산을 조절하거나 또 역류를 막기 위해서 반대로 사과 식초를 먹고 계신다면 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니까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위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과 식초를 드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과 식초의 대표적인 5가지 효능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때 사과 식초는 그냥 아무 사과 식초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의미합니다. 샐러드나 빵에 뿌리거나 찍어서 먹는 발사믹 식초 아시죠? 발사믹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이 포도를 1차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고 2차 발효를 하면 포도식초, 발사믹 식초가 됩니다. 사과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발효를 해서 술이 되고 2차 발효로 사과 식초가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발효를 제대로 한 것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애플은 사과, 사이다는 사과주, 비는 와인, 이거는 신맛이 나는 와인이라는 뜻으로 식초를 의미하는 게 이 왜 그런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사믹 식초도 그렇고 사과 식초도 그렇고 1차, 2차 발효 과정을 거치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사과향이나 포도향을 첨가해서 양조 식초로 만들거나 조미료 또 당을 첨가해서 합성 식초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시켜 먹는 치킨무나 피자 피클, 짜장면 단무지에 이 식초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식초가 양조 식초, 합성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를 열심히 노력해서 먹었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식초를 살 때 식초 뒤에 적힌 원재료명에서 물과 사과 100%로 적혀 있는 것을 고르시고 주정이나 빙초산이 적혀 있다면 양조 식초나 합성 식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사과 식초는 30cc 이내로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5cc 정도만 먹어보고 괜찮으면 5cc를 더 늘려서 먹는 식으로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고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과 같은 것에 넣어서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에 희석해서 마실 경우에는 사과 식초 30cc를 기준으로 물 500cc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로 희석해서 마셨다면 마시고 나서 입을 헹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물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사과 식초를 드시지 않거나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몸에 좋아서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사과 식초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숙지하시고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